안녕하세요. 라이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 3기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총 뽑았는데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이 5분밖에 없다고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기방 인원들을 뽑을 때는 10명 정도 뽑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인원분들은 참가가 어렵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당첨이 한 번도 안 되셨던 분들 위주로 뽑는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7월 19일 정도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롱포지션 저배로 3배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모았던 물량을 어제 정도 털었거든요. 어제면은 가격이 대략 24,800 정도 이때 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충 평단이 한 22,000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3배 정도면은 뭐 37, 8%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을 드릴게요. 우선 차트부터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저는 하락을 보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점 고점을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파동을 우상향으로 그려줬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이 뭐냐, 이 새로운 고점, 그러니까 하이어 하이죠, HH 부근에서 고점을 산 모양으로 하나 딱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웨지 형태로 빠졌단 말이죠. 웨지는 보통 상승 파동이 끝날 때 나오는 파동이라는 건 이제 저희 방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 부근, 이렇게 고점을 만들면서 아래로 내려 꽂아버린 요 부근을 와이코프 패턴에서는 UTAD라고 부릅니다. UTAD, 그러니까 분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패턴으로 보거든요.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주식, 모든 코인은 바닥에서는 축적 과정이 일어나고요, 고점에서는 분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어떤 차트의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이렇게 산바닥을 그리며 수렴했던 건 축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점에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건 분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어트 파동도 어쨌든 축척과 분배를 파동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어떤 패턴화한 뭐 그런 분석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엘리어트 파동도 결국에는 바닥에서 충분한 매집 기간이 일어난 다음에 임펄스 파동이 나오고, 고점에서 이렇게 다시 분배 과정을 통한 물량 넘기가 나온 다음에 하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대략적으로 눈으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축적 과정을 확인하고 분배 과정을 확인하고, 엘리어트 파동을 뭐 일일이 카운팅하고 그 분석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소수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모양새가 나올 때는 이거 분배 과정일 수 있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도 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완만한 바텀 모양을 그려줄 때는 이게 축적 과정이 진행 중이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요 위로 올라가서 고점 하나만 딱 찍어줬으면 저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전형적인 분배의 느낌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상승을 보고 있진 않고요. 텔레그램방에서도 몇 번 올려드린 정보인데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너무 많은 자료를 올려드려서 찾기도 힘드네요. 잠시만요. 자, 요 사진이죠. 캠페인 시작은 상승 파동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분배 단계는 위에서 횡보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아래에서 일어나는 건 축적 과정, 그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고 위에서 이 분배 과정이 일어나는 게 차트의 기본이라는 얘기고, 훨씬 더 많은 거래량 발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의 끝자락에서는 거래량이 살짝씩 더 터져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패턴 하나만으로 하락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일 수 있는데, 한 가지 근거를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을 킬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유심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 이동평균 값은 제가 20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캔들의 거래량 평균은 요 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캔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선은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바닥권에서 이렇게 투매를 받아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바닥권에서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비상식적인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건 누군가 손바뀜을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는 게 보이시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반대로 줄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은 힘입니다. 힘. 올라가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를 해줘야 그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는 어떤 근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줄고 있는, 그러니까 힘이 소진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본 캔들을 볼게요. 자, 여기 두 캔들을 보겠습니다. 8월 12일, 그 다음 8월 13일의 캔들을 볼게요. 8월 12일, 8월 13일의 캔들이죠. 자,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전 음봉 대비 장악하는 모습을 나타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죠. 가격은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반대로 줄어든 상태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음 봉이 양봉으로 뜨고 그 거래량이 얘를 먹었으면 되는데 음봉으로 나오고 거래량은 더 늘었어요. 그 다음날 음봉으로 나왔는데 이번엔 이동평균선을 뚫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단기적인 파동, 15분봉, 60분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큰 프레임에서 이 거래량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 시도를 했으나 오히려 평균값을 넘어서는 음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 캔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건 상당히 불안한 징조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락을 보고 있는 두 번째 근거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캔들의 모양이 분배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일봉으로 확인했을 때 평균적인 거래량을 벗어나는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 약세로 돌아설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에는 원래 제가 사용하는 보도지표가 따로 있는데, 그 보도지표 상에서는 상당한 또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어요.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면은 너무 가파른 상승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타이밍 정확하게 좀 와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차트로 거래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또한 동일한 상태죠. 자, 되게 가파른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나스닥은 워낙에 거래량을 우리가 지표로 삼기에는 뭐랄까 노이즈가 많이 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나스닥에 어떻게 부여해서 보기에는 워낙에 이 이동평균을 깨는 캔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선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평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면 얘가 상승에 탄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대로 이동평균선은 조금씩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힘은 점점 줄고 있고, 자, 이 RSI 지표를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또 형성된 상태입니다. 고점을 크게 높였는데 이 RSI 보도지표는 동일한 쌍봉을 찍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증시와 이 비트코인 위험자산류가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세 번째 근거고요. 네 번째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올려주신 분이 투더문 코인 정보님이신데, 그 채널에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어떤 지표들로 지금 주요 국가들의 선물 지수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나타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모든 선물 지수가. 근데 저는 이럴 때가 사실은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개미는 저점을 맞출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개미 투자자고 저도 개미 투자자인데, 시장의 저점을 과연 우리가 맞춘 적이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 도구를 봤을 때 다 적극 매수라고 외치는 구간이 과연 진짜 적극 매수 구간일까, 이렇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의 말씀을 또 빌리면, 돈 벌려면 남들이 살 때 팔아야 한다, 남들이 팔 때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지금 차트가 다
다 남들이 살 때 사고 있는 차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런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하락하다가 하락 파동을 소화해주는 흐름, 그 다음에 다시 내려 꽂는 모양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단은 바닥은 한 번 더 충분히 찍어줄 만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체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렇게 고점을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형성을 해줬는데, 다음 고점을 형성할 때는 또 다이버전스 형태로 거래량이 줄어든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단기적인 조정이든 장기적인 조정이든 한번 조정 나올 때는 충분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더리움 롱 물림 더 내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더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세게 내려줄 거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적인 설명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리해드린 시장 상황을 보고 갑시다. 자, 미국의 신용카드 계좌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를 했다. 이 자료를 8월 8일에 올려드렸어요. 미국인들은 4월 이후 300만 개의 신용카드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다. 신용카드 부채는 4월 이후 13% 증가해 2001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생각나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이 소비는 줄지 않은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신용카드 계좌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유지가 됐다는 건 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고점 형태, 와이커브 패턴상 고점 형태를 형성을 했고, 지금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으로 들어올 돈은 오히려 없다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졌다고 얘기들을 하는 부분은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미국인들의 소비 정도가 긴축하기 전 그리고 지금 상황 크게 변화된 게 없고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갈만 하구나, 한편적으로는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계좌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지금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완화됐다고 해서 모든 시장에 어떤 모멘텀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저축률 또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과연 시장이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자, 원자재 가격 잡히고 물가가 좀 떨어졌다고 칩시다. 자, 그런 상황에 이 신용카드 부채가 1조 달러를 찍으려고 하는 상황도 겹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수중에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돈도 부족하고, 신용카드 대출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엔 터져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자, 물가가 잡혀서 우리들이 점점 더 소비를 늘려가고 기업들의 매출은 올라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 부채가 딱 터지는 순간 기업들 매출이 확 줄어들겠죠. 그럼 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필수재만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수재. 그러니까 사치재를 사용할 만한 그런 돈들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는 하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의식주,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대화들에만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식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결국에는 돈인데, 삶을 막 조금 더 럭셔리하게 영위할 만한 그런 쪽에는 돈이 몰릴 만한 그런 거시적 경제 상황이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거라는 근거가 탄탄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돌려막기 거품이 터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더 이상 돈을 끌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의 주가들도 후루룩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하락론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상승을 얘기를 하고 싶죠. 당연히 가격이 막 쭉쭉 올라가면서 롱으로도 먹고 현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면 너무 좋은 게 맞죠. 근데 그러기가 실질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얘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하락을 얘기하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저는 나름대로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뷰라는 채널에서 올려준 자료를 또 활용을 해볼 건데,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래량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모멘텀을 돌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봅시다. 요렇게 4번이 나옵니다. 4번. 근데 이 전에 하락장 당시의 거래량만큼 지금 이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다는 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락을 얘기하는 근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신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차트의 캔들 모양, 거래량, 미국인들의 신용 부채 등등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래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야 정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 좋은 내용이 하나 있죠. 선물 시장으로 계속 고래들의 이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고 있다.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다. 방송을 찍는 와중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15분 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모양새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긴 하죠. 저는 오르면 숏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올라주면 좀 땡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15분 봉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하락을 할 때마다 받쳐주는 애들이 있긴 해요. 자, 보시면 지금도 받쳐주긴 하죠.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소강이 되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보통 바닥 잡힐 때는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도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단기적인 상승은 좀 나와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추세가 막 다시 이렇게 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상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일봉을 키신 다음에 이 전일의 음봉 거래량이 있죠. 이거를 양봉이 먹어줘야 됩니다. 양봉이 딱 뜨면서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도 좀 있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넘는 양봉 뜨기 전까지는 저는 하락 관점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을 정리해보면 지금의 신용대출은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의식주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가격이 한 번 더 확 떨어져주고 매력적인 가격에 도달을 해야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신용카드 부채로 인해서 거품이 터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내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조차도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 떨어지게 되고 다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매력적인 가격이 와도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요?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게 소쌈님이 많은 자금을 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 시장의 투자자들, 일단은 시장을 견인하는 건 민간인이 아니에요. 대형 헤지펀드들이죠. 그래서 바닥권이 왔을 때 현금화를 해놓은 기업들은 거래량 팍 터트리면서 매수를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 자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만큼 접근성이 낮고 수익률 폭이 넓은 매력적인 투자 자산은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이 데이터 쪼가리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투자 가치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미국에 상장된 수많은 채굴 기업들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비트코인을 하나 두 개씩 채굴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하나 원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채굴을 하려고 하면 그것만으로 가치가 부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돈도 똑같죠. 현금도
국가별로 약속을 한 거죠. 그 종이 쪼가리에 내가 어떤 가치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투자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보통 금 같은 안전자산에 자금이 쏠리는데, 요즘은 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코인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양도 많아지는 트렌드인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아직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봅시다. 3월달 거네요. 자, 1위는 금 12.3조 달러, 옛날 건데. 자, 애플도 2.6조 달러, 3천조 정도 되네요. 비트코인은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948조. 아직도 들어올 돈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이에요. 얘는 이제 시작을 하는 자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한길님, 오더블럭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나요? 오더블럭은 호가창 보시면 매수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매수벽, 매도벽,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더가 주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문. 오더블럭은 내가 주문을 해놓는 그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고랜드를 누가 말씀 주셨는데, 알고랜드 볼게요. 일봉상 기존 하락전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일봉상 기존 하락전,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요거 그쵸. 털고 나간 것 같지도 않고 매집인지도 애매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일봉상 거래량이 확 터졌어요. 그죠? 터지고 요런 모양이 나오면 누가 받아준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뻥 터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받아줄 세력이 이 파는 세력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반전을 시킬 만한 모양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똑같아요. 어떤 주식이든 코인이든 바닥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축척이고요, 고점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분배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명료하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적으면 설명드릴게요. 캔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윗꼬리, 그 다음 윗꼬리, 그 다음에 장악형, 도지, 요거 4개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렇게 4가지예요. 윗꼬리 패턴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 자, 윗꼬리 캔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봉이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가 매도세를 못 이겨서 다시 떨어지고 이 밑에서 마감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작은 캔들로 분류를 해보면 요런 모양새거든요. 요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라갔다가 매도세를 못 이겨서 아래로 쭉 빠졌기 때문에 요런 모양새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윗꼬리 캔들이 이 차트에 어느 정도 고점에서 발생을 했다는 건 결국에는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다. 상방의 매물 압력이 강력한 상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밑꼬리는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윗꼬리 캔들, 밑꼬리 캔들, 일단 일봉상에서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 장악형도 제가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장악형이 나왔을 때를 우리가 눈으로 살펴봅시다. 자, 요렇게 장악형이 나왔어요. 장악형은 뭐냐면 이 양봉이나 음봉을 잡아먹는 걸 뜻해요. 이 다음 캔들이. 장악형이 확 나오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반대로 양봉이 음봉을 장악하면 올라가죠. 음봉이 나왔어요. 또 하락을 하려고. 다음날 장악을 하니까 올라가요. 이 고점에서 윗꼬리 캔들 나오고 전 양봉을 장악을 하죠. 이 음봉이 내려갑니다. 또 얘가 장악을 해요. 장악을 하면은 올라가죠. 좀 단순하게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또 반대로 여기서 음봉 떴죠. 근데 다음날 양봉이 장악을 해요. 이 음봉을 잡아먹었어요. 올라갑니다. 쭉 이렇게. 장악형도 유심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락을 말씀드린 이유도 그 장악을, 이 음봉이 3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때 양봉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상승을 하기 위해선 요 종가 있죠. 이날의 양봉, 이 종가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아래 꼬리로 한번 깨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다지 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 매매는 일봉이 아닌 분봉에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5분봉 정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봉 혹은 뭐 15분봉 정도? 캔들 매매를 하더라도 작은 프레임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시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봉이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이 캔들의 모양새는. 일봉도 보시면은 이거 윗골이 엄청 달렸죠. 여기서 다시 올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확 쌓였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요렇게 3번 저항받는 요런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 다 이렇게 추세 맞고 떨어졌네요. 보면은 지금 비트를 어디까지 보시나요? 그러니까 하락을 어디까지 보냐는 얘기 같은데, 글쎄요, 뭐 하락폭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너무 좋죠. 뭐 22.5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2.5 딱히 지지받을 만한 구간이 뭐 눈에 띄진 않거든요, 제 생각엔. 22.5 정도 뭐 보고 있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거의 전저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기서 요런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막 머리 3개 그려준 다음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에서 롱을 잡았으면 뭐 좀 올라왔다, 그럼 딱 저항 구간이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서 반 털고 반만 냅두고 더 보는 거죠, 나머지만. 반대로 뭐 올라왔을 때 숏을 타고 내려왔어요. 저항 여기 지지구간에서 반 털고 남은 것만 보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끝내려고 하는데, 눌림목 매매는 눌림의 정도나 형태는 어떤 게 좋나요? 일단은 뭐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피보나치로 보는 게 맞겠죠. 뭐 66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했던 거에 33% 되돌리거나 66% 되돌리거나 라고 저는 배웠어요. 피보나치도 뭐 수치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눌림의 정도는 얕으면 얕을수록 더 강하게 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딥하면 딥할수록 더 약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하던 종목의 저점을 딱 찍고 고점을 찍어서 다음 눌림 정도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그 다음에 눌리면서 거래량을 봅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눌리면서. 이러면 가는 거죠, 당연히.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눌리면서 거래량이 훅 줄어들면, 그리고 정확하게 되돌림 구간에 딱 맞아줬다. 매물대를 딱 켜요. 매물대도 막 제일 두터워, 여기가. 매물대 이렇게 있는데 제일 두터워. 그럼 근거가 3가지네. 내려가면서 거래량 줄었고, 피보나치 되돌림 맞았고, 매물대가 제일 두터운 구간에 왔네. 그러면 잡아볼만 하겠다. 이렇게 여러가지 근거를 섞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